이번 강의는 현대조선소의 위기 극복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현대조선소의 순조로운 진척을 보고 다른 기업들도 다투어 조선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968년 민영화된 대한조선공사는 1972년 12월 외자 1억 달러를 들여서 거제군, 옥포에 최대 건조 능력 100만 톤의 조선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듬해 10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공식에는 박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또 12월에는 고려 원양이 거제군 죽도에 10만 톤급 중형 조선소 건립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삼성도 거제도 안정에 100만 톤 조선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기업들이 조선업 진출 계획을 세움으로써 바야흐로 조선 한국이 활짝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조선소는 출범 후 곧바로 큰 시련에 봉착합니다. 1973년 10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에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고 그 후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급속 침체되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의 석유가 담합으로 석유 가격이 일약 4배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세계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역이 감소하고 해상 물동량이 감소했습니다. 세계 해운업계 선봉량은 일거의 과잉으로 바뀌었고 유조선의 경우 특히 그러하였습니다. 곧바로 조선업에 대한 신조선 발주가 중단되었습니다. 현대조선소는 1974년 초에 두 척의 VLCC를 수주한 것을 끝으로 1986년까지 단 한 척의 VLCC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건조 중인 배까지 주문이 취소되었습니다. 두 척은 계약이 취소되었고 한 척은 현대가 인도위를 어겼다는 빌미로 선주가 인수를 거부하였습니다. 현대조선소는 출범하자마자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대를 보고 뒤늦게 뛰어든 기업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몰렸습니다.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와 죽도조선소는 준공을 연기했습니다. 삼성은 안정조선소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조선업도 침몰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대조선은 1976년에 132억 원의 손실을 보아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자본은 32억 원에 불과한 반면 차입금이 1,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현대는 건조해 놓고도 선주에게 인도하지 못한 세 척의 초대형 유조선을 처분해야 했고 또 신조선이든 다른 분야든 새 수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현대는 한편으로는 정부의 적극적 도움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뛰어난 자구 노력으로 이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계획조선과 연불수출금융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조선이란 해운사가 선가의 일부인 10% 내지 15%만 내면 나머지 전부를 정부가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어 해운사가 부담 없이 신조선을 발주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 수혜자는 현대가 새로 설립한 해운사로서 훗날 현대상선으로 개명한 아세아 상선이었습니다. 1976년에 정부는 아세아 상선에 1억 2,500만 달러를 융자해서 현대조선의 미인도 VLCC 3척을 인수하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 해운사에 유공이 들여오는 걸프 석유를 수송하는 일감을 주었습니다. 또 연불 수출이란 수출 대금 지불을 일정 기간 연기해주는 수출 방식인데, 기계나 플랜트류와 같은 대형 설비제의 경우 금액이 거액이므로 대금을 5년에서 7년에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불 수출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 금융이 필수적인데, 1976년 한국수출입은행이 설립되면서 선박의 연불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현대조선이 그 주요 수혜자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현대는 국내 해운사들로부터도 곡물 등을 운반하는 중형 화물선, 벌크 캐리어를 수주하였습니다. 그러나 VLCC를 건조하도록 만들어진 현대조선은 몇 척의 중형 화물선을 건조하는 것으로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는 정부의 지원을 넘어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활로는 석유 파동 후 넘치는 오일머니로 일어난 중동건설 붐에 있었습니다. 현대조선은 모기업 현대건설과 건설, 중공업 협력체제를 이루어서 중동건설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공사에 철 구조물을 납품하는 일이 현대조선의 새 사업이었습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철 구조물, 자켓입니다. 현대조선은 울산에서 제작한 이 철 구조물 자켓을 동남아 바다와 인도양을 지나는 6,750마일의 해로로 중동 건설 현장에 공급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51억 달러의 해외 건설을 수주했는데, 그중 중동 건설이 2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중 20% 정도가 현대조선의 중공업 매출이었습니다. 현대조선은 이 철 구조물 사업으로 조선 사업의 부진을 메웠습니다. 현대조선은 중동에 진출한 첫 해인 1977년에 무려 1,417억 원의 순이익을, 이듬해에는 865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덕분에 현대조선은 1970년대 후반에 극심한 조선 불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계에서는 1970년대 말까지도 위기가 이어졌습니다. 1978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 조선 경기는 1979년까지 최악에 달했습니다. 1978년 세계 신조선 수주량은 802만 총톤으로 1973년에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977년 이래 42개 업체가 도산하는 등 세계 각국의 조선 회사들이 연달아 도산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1979년 선박 건조량이 40만 톤에 그쳤고 28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1979년 하반기부터 세계 조선 시장이 호전되어 각종 선박의 발주가 늘어났습니다. 중장기 연불 금융 지원 등 조선산업 지원책을 갖고 있던 한국조선업은 수주에 유리했습니다. 특히 1983년에는 일본 해운업체의 신조선 발주가 크게 증가한 여파로 한국조선업체에 대한 신조선 발주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979년 한국조선업체의 수주량은 120만 톤으로 늘었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5.6%로 일본 49.5% 다음이었습니다. 세계 조선시장은 아직까지는 일본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가 점유율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중 94만 톤을 수주하였습니다. 1983년 한국 조선업체는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409만 톤을 기록했으며 현대중공업은 그 절반인 207만 톤을 수주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수주량의 10.6%로서 1위의 기록이었습니다. 게다가 1980년 환율이 대폭 상승하여 국내 조선업체의 수익성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환율은 1979년 484원에서 1980년 659원, 1981년 700원, 1982년 748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에 관리변동 환율제 아래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480원대로 사실상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환율이 현실화, 인상되자 수출 실적이 큰 조선업체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대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80년 180억 원, 1981년 164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1986년부터는 조선업계에도 3조 호황이 파급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엔고의 영향으로 일본 조선업계의 선가 경쟁력이 떨어지자 일본 업계의 수주량이 줄어서 세계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1985년 50%에서 1986년 42%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비중은 1985년 11%에서 1986년 24%로 급증하였습니다. 엔고의 반사이익으로 수주는 늘었으나 주요 기자재를 일본 시장에 의존했기 때문에 건조 비용이 급상승했습니다. 이에 업계와 정부는 건조 비용을 낮추고 외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주요 조선 기자재 품목의 국산화를 추진하였고 특히 엔진에 대해선 공업발전법의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하여 특정 업체에 독점 생산을 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조선 기자재의 국산화가 크게 진전하였습니다. 더욱이 3저 중 유가 하락으로 원유 소비가 늘면서 원유 수송량이 증가하자 유조선 운임이 상승하고 그에 대한 발주가 크게 늘었습니다. 1986년에 현대중공업은 12년 만에 VLCC를 대거 수주하였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발주된 15척의 VLCC 중 9척이 현대중공업의 몫이었습니다. 1987년에 한국 조선업계는 416만 톤을 수주하여 세계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일본은 477만 톤으로 34.7%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요약합니다. 1970년부터 한국 정부가 조선공업 육성 정책을 펴며 민간 기업의 조선업 진출을 독려하고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현대건설의 정주영에게 조선업을 맡겼고 정주영이 선박 건조를 수주했을 때 지급 보증까지 했습니다. 정주영은 새 사업에 대한 야성적인 충동과 창의적인 전략으로 차관을 얻어 현대조선소를 창립했습니다. 현대는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병행했는데 마침
초대형 유조선 건조붐을 타고 모두 12척의 초대형 유조선 건조를 수주했습니다. 현대는 유럽 기술과 일본 기술을 학습하고 결합해서 자신의 기술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현대는 조선업에 대한 노하우를 갖지 못했으나 학습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현대조선소는 출범 후 곧 닥친 오일 쇼크로 파산 위기에 처했으나 해운사 지원을 통한 선박 수요 창출 등 정부의 지원과 중동건설 진출 등 자구 노력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했고 1980년대 경기 회복에 이은 3조 호황기에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제1의 한국조선업은 정부의 독려 지원과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과 창의적 전략의 합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